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살면 꼭 꿈을 이룰 거라는 신념을 갖고 인생의 역전 홈런을 치고자 죽어라 노력하는 김주영입니다. 역전 홈런 좋다. 저는 가수가 되려면 전문 레슨을 받아야 하기에 그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고깃집, 인형탈 쓰고 전단지 나눠주기 등등 시간을 슬라이스처럼 잘게 썰어서 하루에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2시간 잠깐 눈을 붙이고 6시에 일어나 출근해서 다시 시작. 그런데 그러다 보니 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은 바닥나고 도대체 나는 또 뭉클하구나.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세상 살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나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하며 다시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네. 공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저는 또 불안했습니다. 제 또래는 직장에 다니며 자리 잡고 사는데 나는 언제 자리 잡고 내 꿈을 이룰까? 그래서 저는 또다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악 레슨비와 음반 제작을 위한 돈을 벌려고 살인적인 일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9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 다시 수영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 11시 30분에 집에 들어가 학교와 과제를 하고 노래 연습하고 2시간을 자고 다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저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뮤지컬 전공 석사를 받고 미국 학교 성악 석사 과정도 공부했고 또 공연예술학 박사 과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다시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 없는 살림이지만 더 이상 꿈을 이루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음반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설 무대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영 강사에 헬스 지도에 축가 등 살인적인 일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도전 꿈의 무대에서 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 꿈을 펼치십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무대에 선 이태동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노래하고 춤추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른이 된 후 지역 밴드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는 오랜 농사일로 허리가 다 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연만 하면 버스를 타고 꼭 공연을 보러 오셨습니다. 이뻤어.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얼굴을 비비시면서 우리 손주 노래 참 잘한다 라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담낭암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폐혈증까지 와서 어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니 할머니는 이미 기력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선망까지 와서 허공에 손짓을 하며 아이처럼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우리 동이 왔나? 할매가 우리 동이 노래 듣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할매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 나으시면 꼭 불러드릴게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병실 환자분들에게 저기요 우리 손자가 가수인데 노래 불러도 되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듣고 싶으셨구나. 다른 환자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할매 태어나시면 불러드릴게요. 라며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귀를 당기시면서 귓속말로 동아 지금 노래 안 불러주면 할매가 죽어서 한이 맺힌다. 동이도 할매 죽으면 평생 한이 맺힐 거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피해서 끝내 노래를 하지 않고 손만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거짓말처럼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귓속말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는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너무나 가슴 저미게 한이 됐습니다. 오늘 뒤늦게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제 한도 풀기 위해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할매, 저 동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뒤늦게 할머니께 노래 띄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이태동 씨 아주 힘든 네. 얘기 해주셨어요. 잠깐 한 호흡 돌리시고 예. 눈물도 좀 닦으시고, 네 물도 한 모금 하시죠. 네, 좀 감정이 격해지셔서 예, 맞아요. 할머님께 바치는 노래를 네. 부르시기 전에 할머니가 그 감정 마음 다 추스리시고. 이해하실 텐데 오늘 노래로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호중의 할머니 부르시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우리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집안 보고 결혼한 며느리이자 리포터에서 이제 가수로 엄청난 길을 펼치는 김현영입니다. 제가 시댁에 집안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집안이 어때서? 남편의 외모요? 먼저 보시죠. 보셨죠? 예, 아닙니다. 외모 보고 안 했다. 남편의 직업이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은 7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싹 그만두고 백수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집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오, 궁금해. 여러분, 제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KBS 리포터 생활을 하면서 KBS에서. 전국의 맛집을 다니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밤 10시예요. 시어머니, 그때는 어머니께서 지금 너네 과일상 싹 봐둘 테니까 이 차는 우리 집에서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술을 했다는 거네. 저는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1차 때 이미 취해버려가지고 제가 그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어머니와 밤 12시에 독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부여잡으면서 어제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현영이는 사랑이 많은 애다. 네가 더 많이 아껴주고 오호. 사랑해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때 제가 이 집이다. 이 집안이라면 나 같은 자유로운 영혼도 이런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현명하네. 팍팍 들었습니다. 현역이에요, 현역.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번 보시죠. 아버님. 흥이 저보다 많으십니다. 그리고요, 춤도 정말 잘 추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집이다. 이 집에 시집을 가면 우리 아버님과 함께 흥도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다. 아버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아버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고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십니다. 근데 아버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지. 작년에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가 노래를 할 때 아버님께서 뒤에서 백댄서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덕분에 인기상도 받았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집안 잘 보고 결혼했죠?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가족 올해는 두 분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갈 겁니다. 아주 무서우시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김현영 씨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연히의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는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정말 용서해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투표해야 된다고. 3번 뽑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6주 만에 3승에 도전하는 태남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희 아버지는 도박과 술, 외도로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집안 가구들이 박살이 나고 부모님은 각각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밤에 형과 둘이서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배가 너무 고파서 저금통을 뒤져 라면 2봉지를 샀습니다. 형과 하루에 한 봉지를 반씩 나누어 이틀 동안 먹었습니다. 이틀 후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아,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면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막창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일하다 보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경호원이 되었다. 저는 엄마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지인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지인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 라고 했습니다. 오호. 저는 돈을 안 주면 신고하겠습니다 라며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돈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큰 돈이네. 큰 돈이네. 또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11시에도 술을 더 가져오라고 술주정을 부리는 손님이 저를 때리고 엄마도 때리려 하여 제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가수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돈 한 푼 쓰지 못했던 어머니께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위해 3승에 도전합니다. 네. 사실 6주 만에 희망차게 3승에 도전합니다만 지난 2승 이후에 못 뵙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네, 2승 하던 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으셨고. 연락이 네. 되셨군요. 두 분이 헤어지시고 20대 초반에 마지막으로 뵙고 예. 제가 작년 2승 한 날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 뵙게 예. 됐습니다. 입관식에서 아버님 오랜만에 뵙고 떠나 보내드렸을 텐데 못다한 말씀 있으실 텐데 혹시 이 자리 빌려서라도 하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저도 미워하고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가수가 돼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다 잊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예. 눈물을 꾹 참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애도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길 바라고 네. 어머니께서 또 얼마나 예, 힘드셨을까. 맞아요. 어머님도 그 소식 듣고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아드님과 같이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여쭤봐도 될지요. 예. 헤어지고 예. 그렇게 살았더라면 잘 살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또 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네, 아유 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옛 이야기를 저희가 또 불쑥 꺼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글쎄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오늘 3승에 도전하는 무대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앞에 태남 씨가 직접 각오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래해서 이제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3승에 도전하는 태남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네, 태남 씨가 부르십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 옷을 비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인이자 늦둥이 트로트 가수 황정권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의약품 전문 유통 및 피부치료 전문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오직 회사를 살리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품 인식을 최상급인 A급으로 제작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랬더니 4년 만에 연매출 200억의 신화를 썼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눈꺼풀조차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 뜨는 것도 어려워. 병원에 가보니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명당 14.5명 정도가 걸리는 병입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흉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약물요법은 간 손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고 수술은 최악의 경우 사망이나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는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전에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눈 뜨고 숨을 쉬고 하루하루가 또 숟가락 들 힘도 없다 보니 내 손으로 밥을 먹는 평범함조차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신께 맹세하며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시간의 대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수술 후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희귀병에도 불구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플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도 하고 군부대 지원 및 취약계층 쌀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야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가수가 되어서 재능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노래로 행복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황정권 씨가 부르십니다. 정희송의 님이여. 님이여 님이시여 기어이 가시나요 뒷산에 첩동새가 여태 도로 우는데 가시면 떠나가시면 어쩌라고 한이 되어 못 가고 나를 두고 못 가고 이 사랑 가주기 전에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이 님의 향기 뿌린데 님이여 님이시여 차라리 죽으려 님이 없는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요 내 사모하는 님이여
KBS KBS KBS